국제정치 엑스파일의 정PD입니다. 최근 중국 정치권에서 전례 없는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군부 실세의 장유샤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하며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우며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평가받았죠. 그런데 불과 2년여가 지난 지금 그 권력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장유샤가 퇴장하는 시진핑에게 대놓고 등을 돌린 장면이 포착됐죠. 중국 정치에서 이런 공개적 무례함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중국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국방정보국 DIA 국장 출신으로 중국 고위층 내부와 군 권력 구조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이게 단순한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실제 권력 투쟁의 신호일까요? 오늘은 2025년 12월까지의 최신 정보와 객관적 사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진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생인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이후 2013년 3월 국가주석,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까지 장악하며 당, 정, 군 3권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권력 기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태자당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시는 중국 혁명 1세대 원로로 부총리까지 지냈던 인물이죠. 이런 배경 덕분에 시진핑은 당내 원로들과 혁명 2세대들로부터 일정한 정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반부패 운동입니다. 2012년 집권 이후 시진핑은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는 구호 아래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482만 명의 당원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았고, 이 중에는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궈보슝, 쉬차이허우 같은 고위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궈보슝의 숙청 과정은 특히 극적이었습니다. 2016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쉬차이허우는 이미 은퇴해 병상에 있었음에도 무장경찰이 강제 연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아시아 소사이어티 중국 분석센터의 닐 토머스는 이는 장점인 계열의 군부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분명한 파벌 청산 조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군 개혁입니다. 2015년부터 시진핑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재편하고 육군 중심 구조를 합동작전 체계로 바꿨죠. 이 과정에서 군 장성 300여 명이 교체되거나 숙청됐습니다. 시진핑 집권 1, 2기 10년간 숙청된 장군 수만 160명에 달하며 이는 문화대혁명 기간 숙청된 장성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 국방 예산도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2024년 기준 2,3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장유샤는 1950년생으로 시진핑보다 3살 많습니다. 그 역시 혁명 2세대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장중시는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으로 시진핑의 아버지 시신과 동료였습니다. 즉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세대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장유샤는 1968년 입대 이후 50년 이상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에서 경력을 쌓았고 중국 베트남 전쟁에 2차례 참전한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입니다. 이 전쟁 경험은 그의 군군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배경이 됐죠. 2012년 공군 사령관, 2017년 중앙군사위 위원, 그리고 2022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했습니다. 2022년 당대회에서 장유샤는 군부를 대표해 정치국 위원으로도 선출됐습니다. 현재 그는 시진핑 바로 아래에서 중국군 240만 명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군 제복군인 서열 1위입니다. 군사전략 수립, 무기 현대화, 훈련 지휘 등 일상적인 군사 업무의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치죠. 흥미로운 점은 시진핑과 장유샤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1960년대 문화 대혁명 시기 함께 하방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혁명 간부 자녀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노동하던 시기에 두 사람은 산시성과 인근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죠. 또한 시진핑이 2007년 상하이 당서기로 있을 때부터 장유샤는 군부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할 때도 장유샤는 군 내부에서 그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부 내에는 복잡한 파벌 구조가 있습니다. 대해방 또는 푸젠방, 허웨이동과 마오하 대표로 하는 파벌로서 대만 해협을 담당하는 동부정구에서 군생활을 한 인물들로 시진핑이 17년간 근무한 푸젠성 인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전방 또는 산시방, 장유샤와 류전리를 대표로 하는 파벌로서 중국 베트남 전쟁 참전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두 파벌을 서로 경쟁시키며 군부를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중국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계기로 이 균형이 깨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 군부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전량국 해군 사령관 리 위청과 정치위원 쉬 중보가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한 달 넘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다가 9월에 가서야 둘이 중대한 위법행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 국방부장 리 상푸가 부패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그는 불과 7개월 전인 2023년 3월에 국방부장에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역대 최단 임기 국방부장이 된 셈이죠. 2024년 7월에는 그의 당적까지 제명됐습니다. 2024년에도 숙청은 계속됐습니다. 장비발전부 부부장 장전하, 해군사령관 위안 위페이, 공군 정치위원 리 웨이 등이 연이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정치국 위원인 마오하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직무정지됐고 2025년 6월에는 전인대에서 공식 면직됐습니다. 2025년 3월 중순 이후에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자 군서열 3위인 허웨이동 상장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5월에는 그가 구금 중 자살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허 부주석이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에 대한 정치적 숙청의 최신 희생자라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10월 4중전회에서는 허 웨이동을 포함한 고위 간부 9명이 제명되는 대규모 숙청이 발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군, 해군, 로켓군, 동부정보사령부 지휘부와 전직 당 책임자들이 줄줄이 숙청됐죠. 2025년 12월까지 유 하이타오 전 육군 부사령관, 리 펑청 남부정보 해군사령관, 해군 참모장 리 한쥔 중장 등이 추가로 전인대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소속 전 미국 국방부 중국 담당이었던 라일 모리스는 현대 중국 역사상 인민해방군에 대한 최대 규모의 숙청이라며 별 두세 개 이상의 고위 장성 20여 명 이상이 체포 구금되거나 자취를 감췄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공식 낙마한 장성만 상장 14명, 중장 14명, 소장 3명 등 최소 31명에 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숙청된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대부분이 무기구매와 관련된 부서 출신입니다. 전략로켓군은 중국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관장하는 부대이고 장비발전부는 군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이죠. 중국 정부는 이들이 무기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RIPRI 2025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부패 의혹으로 인해 주요 무기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2024년 중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100대 무기 생산 기업의 매출이 5.9% 증가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시진핑의 2012년 집권 이후 승진한 인물들, 즉 원래는 시진핑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허 웨이동은 시진핑이 17년간 근무한 푸젠성에서 맺은 인맥인 푸젠방으로 분류되며 2023년 3월
240만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되는 등 시진핑의 총애 속에서 초고속 승진했던 인물입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의 둘류 톰슨 선임연구원은 직접 선발해 승진시킨 장군이라 할지라도 경쟁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 주석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숙청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보통 고위 인사 숙청 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립니다. 하지만 이번 군부 숙청은 몇 달씩 소식이 없다가 뒤늦게 발표되는 시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숙청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시사평론가 탕 징유안은 최근 군부 숙청이 모두 시진핑의 측근들만을 겨냥했으며 다른 파벌 구성원들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2025년 5월 군 내부 반부패 작업을 총괄해온 천거창 부서기가 국립국방기술대학 정치위원으로 좌천된 사건입니다. 중앙군기위는 군부에서 막강한 실권을 지닌 위치인데 국방대 정치위원은 퇴직 간부들이 가는 한직입니다. 일본 언론인 야이타 아키오는 천거창은 시진핑의 군 반부패를 이끈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한직으로 좌천됐다는 점은 시진핑의 상황이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고 또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천거창의 좌천 역시 장유샤가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위안 홍빙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부 최고 반부패 책임자인 장성민 상장이 전 국방부 장관들과 로켓군 내부 숙청을 포함한 일련의 숙청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민은 장유샤와 한편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보직을 주고받았고 인맥도 겹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왔죠. 시사평론가 리 리니는 장성민이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숙청을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시진핑의 군 권력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인사권이 점점 장유샤에게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시진핑이 군부를 정화하려는 숙청이었지만 2024년 7월 20기 삼중전회를 계기로 장유샤가 정계 원로 3명,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원자바오 전 국무원 총리, 후더핑 전 통전부 부부장을 도움을 얻어 대해방을 대규모로 실각시키고 시진핑과의 권력 다툼에서 판세 역전에 성공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장유샤가 시진핑 측근들을 역숙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장유샤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제이크 설리번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 외에 특별히 장유샤를 면담 대상자로 요청했습니다. 중국 평론가 왕허는 시진핑과 장유샤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장유샤가 설리번 보좌관과 만난 점을 보면 아직 지위가 안정적이며 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도 장유샤는 러시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와 회담하며 중러 군사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외교 일정은 국가주석이나 외교부장이 담당하던 영역입니다. 2024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기념일 행사에서 장유샤는 시진핑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 시간도 예년보다 길어졌고 군 현대화와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았습니다. 2024년 11월 장유샤는 리창 총리보다 높은 격의 환영을 받으며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레드카펫이나 의장대 사열 없이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장유샤는 공식 환영식, 의장대 사열, 그리고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직접적 논의를 했습니다. 중국 정치평론가 레이건은 프리미어가 부주석보다 낮은 예우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장유샤의 실질적 권력이 명목상의 직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6월 워싱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장유샤가 시진핑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잠재적 침공 준비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시진핑의 군사적 지시에 대한 이견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고위 리더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개적인 도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해외 언론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4년 8월 기사에서
시진핑의 군 장악력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군부 내부에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장유샤가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장유샤가 군 현대화 과정에서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정치적 승인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군부가 대만 침공 시기와 방법을 두고 시진핑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장유샤가 보다 신중한 입장이라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교의 필립 선더스 박사와 조엘 우스나오 박사는 2025년 5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내부 혼란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군 장악력이 그리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였던 일라이 레트너는 2024년 12월 이번 숙청은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며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전처럼 단순히 누군가가 뇌물을 받아 호화 연회를 열고 고급 위스키를 마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인 난관에 부딪혔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시진핑과 장유샤의 갈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2024년 11월 기사에서 장유샤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군사 전략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으며 군의 충성도와 전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장유샤가 참석한 군사회의를 보도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군에 철저히 관철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2024년 12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서방 언론의 중국 군부 갈등설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중국군은 당 중앙과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굳게 단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대안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업무 분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장유샤의 활동 증가가 단순히 역할 분담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은 2022년 3년임 이후 경제 문제, 코로나19 후유증, 청년 실업 등 산적한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2023년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만 21.3%까지 치솟았고 GDP 성장률도 5% 초반대로 둔화됐죠. 특히 2024년 들어 부동산 시장 붕괴, 지방정부 재정 위기,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겹치면서 시진핑은 경제 안정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전 중국 정치 전문가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 국내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군사 분야의 일상 업무를 군 전문가들에게 더 많이 위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군사 분야의 일상적 업무를 장유샤에게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표방해왔고 각 영역의 실무는 해당 분야 책임자가 맡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군구 통제 강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현재의 속청이 오히려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부패한 장성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충성스러운 군부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2015년 군개혁 당시에도 비슷한 대규모 숙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궈보슝, 쉬차이허우 등 중앙군사위 부주석급 인사들이 연이어 실각했죠. 하지만 그 결과 시진핑의 군 장악력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센터 CSIS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 지도부가 부패 척결을 통해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실제로 강화하려는 진정한 노력일 수 있다며 부패가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있고 특히 대만 침공 같은 중대한 작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패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군부의 자율성 증가와 전문화 과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부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지적합니다. 중국군이 현대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군부의 독자적 판단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냉전 시기 소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군이 복잡해지고 기술 집약적이 되면서 정치 지도자가 모든 군사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죠. 중국도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를 운용하면서 군사 전문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을 실전 배치했고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DF-27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정치인이 아닌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유샤의 부상은 갈등이 아니라 정치 군사 영역의 전문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해석은 실제 권력 투쟁으로 장유샤가 독자 세력 구축했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해석도 있습니다. 장유샤가 실제로 군부 내에서 독자적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진핑과의 권력 균형 또는 심지어 대립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는 시진핑 측근들, 허웨이둥, 마오하 등이 집중적으로 숙청되었고 장유샤 계열로 알려진 장성민이 숙청을 주도했으며 반부패 작업을 총괄하던 청거창이 좌천되었고 장유샤의 대외 활동이 총리보다 높은 예우를 받고 있다는 점과 대만 침공 일정에 대해 시진핑과는 전혀 다른 의견 공개 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대학교의 필립 썬더스 박사는 시진핑이 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고위장성들이 계속 숙청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는 군부 내부에 시진핑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감지되는 이상 징후들,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를까요? 확실한 팩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상장급 이상 고위장성 최소 31명이 숙청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기류가 변했습니다. 숙청의 칼날이 시진핑의 핵심 측근들을 향하기 시작. 허이둥 부주석의 실종, 그리고 반부패 총괄자 천거창의 좌천까지 말입니다. 반면 장유샤 부주석의 행보는 파격적입니다. 대외 활동은 급증했고 급기야 2025년 3월에는 시진핑에게 등을 돌린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대만 침공 준비 속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상 징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부패 척결인지 아니면 거대한 권력 투쟁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진핑 1인 체제의 재확립입니다. 현재의 혼란을 일시적인 정화 작업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만약 2025년 말까지 장유샤가 갑자기 사임하거나 군 고위층의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가 이어진다면 권력투쟁설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측되는 신호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이중 권력 구조로의 회귀입니다. 장유샤를 중심으로 군부의 발언권이 커지며 시진핑이 정치적 타협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후진타오 시절의 집단지도 체제처럼 시진핑은 명목상 국가 주석이지만 군부는 자율성을 갖는 구조죠. 현재까지의 징후와 가장 부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공개적인 권력투쟁이라는 파국입니다. 시진핑과 장유샤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2027년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사연임이 무산되거나 명예직으로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가장 충격적인 가설, 바로 조용한 쿠데타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장유샤가 당 원로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미 실권을 장악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의 중국 내 권력교체 발언과 시진핑 측근들의 집중 숙청 패턴이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진실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 시점들이 있습니다. 2025년 말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장유샤의 위상과 공석인 국방부장 임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베이다이어 회의와 전략로켓군 재편 과정을 통해 군심의 향방을 읽어야 합니다. 2027년 10월 제21차 당대회,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시진핑의 사연임 여부, 그리고 77세가 되는 장유샤의 거취와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중국 정치는 늘 불투명했습니다. 보시라이의 실각도 과거의 대숙청도 사건이 터진 후에야 그 실체가 드러났죠.
소련 공산당 역시 무너지기 직전까지 표면적으로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2025년 현재 중국의 권력 구조는 시진핑 집권 이후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대의 변곡점일까요? 장유샤는 시진핑의 마지막 충신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노리는 야심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7년 당대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진핑 이후의 중국, 그리고 리창을 비롯한 차기 지도자 후보군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중국 정치의 진실을 끝까지 함께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